자, 아이템 3. 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인폴스,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자, 프라이빗 생성자는 열거 타입으로 싱글턴을 보증하라입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엔 제가 그걸 다 설명하려 했으나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잡아먹기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강의는 다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 세 개를 먼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싱글턴, 그다음에 리플렉션, 직리론, 역직리론은 공부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싱글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스턴스가 하나만 생성되도록 보장하다만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싱글턴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생성자에서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필드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프라이빗 생성자에서 정적 팩토리 메소드 사용하거나 열거 타입 싱글턴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라. 자, 프라이빗 생성자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필드 사용하는 거죠. 장점은 구현이 간단합니다. 위쪽 보시면 자, 노란색 줄 보시면 인스턴스를 저희가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로 한 다음에 따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생성자가 생성되지 않게 만들고 나중에 이것을 사용할 때 오른쪽처럼 그냥 바로 스태틱이기 때문에 바로 꺼내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현이 간결하고 싱글턴임을 API에게 쉽게 드러낼 수 있겠죠. 자바독을 통해서. 자, 근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단점들이 이해하기 쉽지만 않습니다. 근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입니다. 싱글턴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테스트하기가 어려워진다. 근데 인터페이스가 없이 정의한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자, 뭔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 보시면 아이유가 있죠? 네, 아이유 콘서트 가면 요런 식으로 사람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뭐 폭죽 터지고 조명 있고 막 무대 스크린에 막 영상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테스트를 할 때 매 리허설 모나 아이유를 부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코드를 보시면 이제 콘서트라는 코드인데 자, 왼쪽 코드 먼저 보시면 이 코드가 네, 작동하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자, 오른쪽 보시면 자, 왼쪽에는 간단히 뭐 라이트를 켜는지 메인 스테이지가 오픈되는지 이런 간단한 것들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테스트할 때 아이유의 인스턴스를 직접적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네,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퍼폼을 하고 라이트 온이 제대로 됐는지 스테이지 오픈이 됐는지 이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매번 이런 테스트를 할 때마다 아이유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간단한 뭐 조명 하듯이 할 때 이럴 때 저희가 뭐가 필요하냐면 대역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뭐 스텝을 앞에 무대에 세우거나 해서 마치 아이유가 진짜 공연하듯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조명은 잘 켜지는지, 폭죽은 잘 터지는지 등등등.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스태프 같은 이런 대형 역할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인스턴트 없이 이런 싱글톤 인스턴으로 해버리면 저희가 가짜 대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테스트가 어려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하나 생성해줘서 이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가짜, 즉 대역, 몽크 아이유를 만듭니다. 목 데이터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테스트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콘서트에 네, 가짜 아이유를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만약에 진짜 아이유를 매번 쓴다면 그 안에 엄청나게 복잡한 뭐 알고리즘이나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API를 불러와서 복잡한 연산들이 있으면 매번 테스트할 때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시간도 더 걸리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딱딱 우리가 체크하고 싶은 거 뭐 라이트가 켜지는지 뭐 메인 스테이지가 오픈 열리는지 이런 간단한 걸 체크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걸 들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져올 때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따로 정의를 해줘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단점 말한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까지 배운 게 싱글턴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면
인터페이스를 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입니다. 리플렉셔너로 프라이빗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다. 아, 이거 참 어렵죠. 자, 이것을 알기 전에 리플렉션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리플렉션을 설명하면 1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리플렉션 영상이 있지만 이게 가장 쉽고 네, 비유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이 다시 발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이제 리플렉션에 대해서 간단히 안다고 치고 이 코드를 보자면 이것은 이제 클래스라고 리플렉션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get declare construct를 하면 생성자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가져온 다음에 set accessible을 true로 설정해주면 저희가 프라이빗으로 생성자를 만들어 놨어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리플렉션을 프라이빗을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 됩니다. 왜냐? 생성자를 완전히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즉 싱글톤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싱글톤은 인스턴스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생성자를 만들어버리면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살짝만 더 드려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션을 여러분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짝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리플렉션은 제일 중요한 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네, 그거를 활용해서 기술을 구현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핵심 그겁니다. 런타임 중에 객체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여러분 런타임과 객체 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메소드를 호출할 때 프로퍼티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리플렉션입니다. 근데 접근할 때 프라이빗도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저희가 봤던 코드 있죠? 런타임 때 그 코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declare construct를 쓴 다음에 바로 그에 대한 메소드로 set accessible을 하면 private 한 필드에도 접근할 수가 있고 생성자에도 접근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싱글턴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단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실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에서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빨간색 줄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디파이어가 is public, 즉 퍼블릭이 아니라면, 즉 프라이빗이라는 뜻이죠. 프라이빗이면 그것을 accessible을 true를 해줍니다. 즉 생성자가 만약에 프라이빗이라면 권한을 줘서 그것을 가져오게 만드는 코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코틀린 API 중에 하나긴 한데 자바 리플렉션하고 굉장히 코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예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은 스프링에 가셔서 빈 유틸리티스 네, 클래스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실제로도 set accessible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막냐? 간단합니다. 프라이빗을 호출했을 때 이미 생성이 되었으면 네, 저렇게 에러를 터뜨려서 네, 미연의 실수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싱글톤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빨간색 박스 코드만 추가해 주시면 이러한 단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단점인 리플렉션으로 프라이빗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다에 왜 이게 단점이 되는지, 왜 문제가 됐는지, 왜 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역직렬화 할 때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길 수 있다입니다. 자, 근데 불행히도 이것은 또 직렬화랑 역직렬화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점은 이 두 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프로젝트 뒤편에 링크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시고 오셔야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직렬화는 여러분 포장 이사하는 겁니다. 포장해놓고 역직렬화는 다시 그거를 포장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를 스트림 오브 바이트로 해서 바꿉니다. 그걸 쓸 때 라이트 오브젝션이란 메서드를 쓰게 되고 그거를 하면 뭐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등의 바이트 자바 바이트 형식으로 바이트 스트림 형식으로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때 다시
역직렬화, 즉 다시 해동을 해가지고 리드 오브젝트를 쓰면 다시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오브젝트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하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어, 싱글톤이면 하나의 인스턴스만 가져야 되는데 이런 직렬화, 역직렬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스턴스가 새로운 인스턴스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것처럼 코드를 보시면 아까 봤던 첫 번째 빨간색 밑줄 위쪽에 보시면 이게 직렬화 과정이고요. 자, 빨간색 두 번째 빨간색 줄 보시면 이게 역직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시나요? 노란색 밑줄을 보시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같다를 예상하시겠지만 false가 나오면서 두 개가 틀리다고 나옵니다. 즉 두 개의 저장되는 메모리 위치가 다르게 됩니다. 네, 역직렬화하는 과정에서 새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직렬화된 데이터 기반으로 객체의 새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같은 인스턴스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직렬화 과정과 역직렬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싱글턴은 깨지게 됩니다. 왜냐? 메모리상에 서로 다른 위치에 할당된 별도의 객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직렬화, 역직렬화를 통해서. 그러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코드에 이것만 추가해 주면 됩니다. 네, 리드 리졸브만 추가해 주시면 간단하게 역직렬화 할 때도 싱글턴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모두 단점을 알아봤죠. 세 가지 모든 단점. 첫 번째, 싱글턴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테스트하기 어려워진다. 단점 1번이고요. 단점 1번으로 리플렉션으로 프라이빗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다. 이게 단점 2번이었고요. 단점 3번으로 역직렬을 할 때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길 수 있다. 입니다. 이게 뭐의 단점이다? 프라이빗 생성자와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필드를 사용했을 때의 단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죠. 싱글턴을 생성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이죠. 프라이빗 생성자와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사용해서 싱글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했을 때 지금 보시면 네, 정적 팩토리 메서드 오른쪽 노란색 줄처럼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단점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장점에서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2번이죠. 구현이 간결하다 말고 정적 팩토리를 제너릭 싱글턴 팩토리로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이거는 책에 그냥 한 줄, 두 줄로 딱 설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생각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장점이 정적 팩토리를 제너릭 싱글턴 팩토리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뭔 말인가?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적 팩토리를 제너릭 싱글턴 팩토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제너릭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이 아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코드입니다. 자, 오른쪽이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제 메타 IU를 저희가 가져왔을 때 했을 때 이렇게 타입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할 때? 정적 팩토리를 메서드를 사용할 때. 뭐를 할 때? 싱글턴을 만들 때.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인스턴스를 가져왔다고 칩시다.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통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박스를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동일한 그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가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파란색은 저희가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네, 변동 없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빨간색 박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퀄스를 하면 뭐가 뜰지 아십니까? true가 뜹니다. 왜냐? 인스턴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음 거는 여러분 에러가 뜹니다. 왜냐? 두 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교할 수가 없냐면 타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인스턴스는 동일하지만 원하는 타입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를 사용할 때?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통해서 싱글턴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무엇이다? 정적 팩토리를 제너릭 싱글턴 팩토리로 만들 수 있다의 장점입니다. 그다음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적 팩토리의 메서드를 참조를 공급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자, 이 점은 아이템 43에 자세하게 더 나오기 때문에 43을 공부하신 뒤에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이 부분에서는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따로 아이템 43을 보신 뒤에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방금까지 저희가 이제 정적 팩토리를 제너럴 싱글턴 팩토리로 만들 수 있다. 의 장점을 알아봤고, 단점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뭐랑 똑같냐? 프라이빗 생성자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필드를 사용한 것과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사용한 것과 단점이 똑같습니다. 근데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장점이 저희가 아까 제너릭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근데 아까와 같이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단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한 단점들을 어떻게 이제 보완할 수 있을까 하면 열거 타입 싱글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열거 타입 싱글턴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뇽 쓰고 인스턴스를 쓰면 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성자를 뭐 프라이빗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 뭐 퍼블릭한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퍼블릭한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이러한 인스턴스 필드를 정의하면 네, 끝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리플렉션과 직렬화, 역직렬화 문제도 한 번에 해결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냐? 자,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에도 안전하게 되는데 이 코드를 작동했을 때 저희가 앞에서 했던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면 뭐 set accessible을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프라이빗에 접근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렇게만 했을 때 그냥 컨스트럭트 자체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에러가 뜨게 돼서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컨스트럭트가 프라이빗으로 있는데 가져오지 못합니다. 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 자바 바이트 코드에 존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 필드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프라이빗 IE하고 기본 생성자가 돼 있죠? 근데 이거를 가져오지 못하게 그 태생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트 코드에는 존재하지만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왜냐? 인용으로 U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만들 수 없게 이미 태생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리플렉션에서도 안전하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걸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역직렬화 문제도 있었죠. 저희가 직렬화, 역직렬화 할 때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IU 저희가 가져왔을 때 인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즉 열거 타입으로 저희가 가져와서 이제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 true로 나오게 됩니다. 즉 역직렬화, 직렬화, 역직렬화를 거쳐도 따로 아까처럼 뭐 해주는 거 없이 저희가 아까는 뭐 리solver 리드라는 걸 사용했었죠? 이런 것처럼 직렬화, 역직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코드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어줬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따로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직렬화, 역직렬화를 사용해도 똑같은 인스턴스가 반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방법 열고 타입의 싱글턴을 사용하시면 직렬화, 역직렬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도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템 3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시고요. 참고하는 거는 이 네 가지를 꼭 보시면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